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글, 그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서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또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장인, 이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물론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긴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경찰 손으로 이 수사가 넘어간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억울함을 밝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한동훈 대표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김민전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면서 이 건은 어제까지 계속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기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고발인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자, 이 건 지금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이후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문제가 자칫 정부 여당 내 내분으로 번질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차제 이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이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대표를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지난 11일 이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실명 인정을 거쳐 이용하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 게시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는 익명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검색한 뒤 나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이 유튜브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자,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인 당원이 쓴 걸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고발인인 오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중대하고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상당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참전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많이 있으니 당 차원에서 조속히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친한계는 당무감사 착수에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이 한 의원은 당원 게시판은 공론의 장인데 당무감사를 통해 게시글을 검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당원 명부는 중요한 정보인데 함부로 당원 신상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글쓴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한 후 나온 게시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있고 한 대표와 생년이 같은 1973년생 한동훈이 쓴 글은 없다. 한 대표는 공인이고 대표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족의 경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법적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당무감사 수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현 최고위원은 어제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당사 앞 한동훈 대표 퇴진 시위를 거론하며 시위가 조금 무뎌지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원 감사를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및 몇 자리만 보여줘도 비방글이 한 대표가 쓴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됐다면 즉각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모용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집권여당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자, 김미애 의원은 어제 의원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당이 먼저 진상규명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상당히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이 부산검정구청장, 전라남도 영광군수 곡성군수, 인천 강화군수, 그리고 가장 큰 선거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장에 가본 분들은 알 겁니다. 투표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 역시 투표를 하러 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저희 한 사람도 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의외로 너무나도 낮은 투표율. 오후 6시 현재, 그러니까 투표 마감을 2시간 앞둔 오후 6시 현재 20.3%로 투표율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서초구,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서초구, 그리고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 금천구였습니다. 자, 지금 부산 검정구청장 선거 투표율도 예상보다는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남도 영광군수 선거, 그리고 곡성군수 선거는 지금 60%를 돌파하는 등 엄청난 투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군수 선거나 이 곡성군수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은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유권자가 있는데 지금 여야 대표들이 다 단행하고 이렇게 요란한 선거는 처음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진보 성향의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3번 연속 당선됐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보수 후보가 될 건지 조전혁 후보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낮은 투표율이 보수 성향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산 검정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정구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이 총선 지방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 후보를 냈습니다. 여론조사도 이 박빙으로 나왔다고 각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8시 투표를 마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보궐선거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 곡성 같은 경우는 만약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라의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대표는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오후 8시 선거가 끝나고 이 11시가 넘으면 대충 윤곽이 드러날 텐데 어쩌면 어떤 지역구는 끝까지 박빙의 레이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온 투표율, 특히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후 6시 현재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입니다. 20.3%입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이 서초구였습니다. 이 서초구의 경우 23.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은 종로구입니다. 23.3%.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금천구였습니다. 금천구는 17.1%에 불과했습니다. 관악구도 17.8%로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또 저조한 곳을 쭉 둘러보면 이 광진구가 18.4%, 중랑구가 18.3%, 그리고 뭐 대충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 서초구, 종로구에 이어서 중구가 21.0%, 또 용산구가 20.7%로 집계되었습니다. 강남구도 21.6%, 송파구는 21.7%,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천구도 21.2%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낮게 나온 지역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낮은 투표율이 보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지 모른다는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교육감 선거는 그렇고 구시군 장의 선거를 둘러보면 먼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오후 6시 현재 43.3%,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 55.7%, 이곳은 높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치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남 지역의 두 군데입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곡성군수 선거는 63.2%, 그리고 영광군수 선거는 무려 68.2%입니다. 오후 6시 현재입니다. 오후 8시 투표를 마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전남의 이 두 곳, 곡성군, 영광군이 이렇게 높은 것은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민주당 후보와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면 이재명 대표 상당히 아플 겁니다. 자,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만에 하나 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후 6시인데 투표율이, 특히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예상 못한 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무지가 탄론한 걸까요?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 결국 오세훈 잡으려다가 이재명을 잡았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 지금 교통방송 TBS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 서울시의회가 거부하면서 지금 교통방송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대표는 사퇴하고, 아무튼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이 김어준의 시사공장, 아무튼 뉴스공장, 김어준 때문에 김어준의 엄청난 투자를 하고 편파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의 최후를 맞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TBS 사태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재명이라면 어땠을까? 자, 민주당 오세훈 시장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왜 나오느냐? 그러자 오세훈 시장, 이재명은 언터처블이냐? 자, 지금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말을 워낙 잘하니까 민주당의 행안위원장은 이 30초 규정을 대서 짧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 번 더 민주당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지사는 마음껏 말하고 서울시장은 발언을 제한한다. 그만큼 오세훈이 무서운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반격에 지금 이재명, 김동연,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피감기관장에 대한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김문수 장관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에게 민주당이 거의 자폭 수준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무슨 더맨 더머도 아니고 아무튼 이 어떻게든 정쟁으로 이 국정감사장을 타락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두고 여야 간에 썰전이 오고 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패국 위기에 놓인 TBS와 관련해 제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TBS 구성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리더십이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었다면 TBS를 어떻게 했을지 구성원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TBS 구성원들도 지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아무런 연관없는 야당 대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옹졸한 리더십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인격적인 모독이나 조롱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도 질문하는 의원이나 국회를 경시하는 이야기라고 자제를 촉구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짧은 시간에 답변하라고 해서 비유를 썼는데 민주당 대표님이 무슨 언터처블이냐, 딱 들어맞는 비유를 한 것 같다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분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정 스타일이나 일하는 방식을 비춰보면 TBS를 어떻게 처리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느냐. 사실관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2017년에 TV조선은 반드시 폐간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건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픈 과거를 찌른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확실히 이 민주당은 지금 이게 똥인지 뭔지 된장인지를 모르고 떠들다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송에 대한 이 언론 탄압적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자, 조원희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오 시장이 굉장히 인격 모욕을 받았다. 야당을 향해 국감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30초 룰이 논란이 됐습니다. 30초 시한제한 폭탄입니다. 자, 행안위 국감장에 갑자기 등장한 룰인데 오세훈 시장 맞춤형 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는 그렇지 않더니 오세훈 시장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신정훈 위원장, 오세훈 시장님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세훈 시장 30초간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서 질문이 나오자 굉장히 단답형으로 답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죠. 고소장은 써놨습니다만 그럼요, 다 걸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소마다 다른데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답변 태도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 단답형으로 하라고 그래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시냐?
질문할 때마다 깐죽깐죽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말하자 오세훈 시장 제가 지금 깐죽됐습니까? 표현이 과하시네요. 아무튼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오세훈 시장 때문에 어제 행안위 국감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도 없고 실력이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나 앞으로 국민의힘 쪽 정부 인사들 민주당에 세게 나가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